안녕하십니까.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을 성형할 때는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방을 연습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홍수환과 맹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홍수환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이 이렇죠.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이 홍수환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마 홍수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홍수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는 50년생인데 복싱 선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58년생이니까 74년에 남아공에 가서 테일러와 싸워서 세계 그때 챔피언 테일러와 싸워서 이겨서 챔피언을 획득하고 77년에는 또 파나마에 가서 카라스키아를 이기고 그때는 4전 5기 이른바 2회전에 4번이나 넘어졌다가 3회전에서 일어서서 재기한 승리한 그래서 밴덤급과 그리고 주니어 패더급 두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당시로서 유일한 인물 홍수환이죠. 그런 사람을 그래도 아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은 압니다. 저처럼 58년 개띠 60대 또는 50대도 좀 초등학교 때니까 기억을 할 것이고 제 이상 70대까지들은 잘 알 겁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잔인한 싸움이라고 하는 잔인한 게임이라고 하는 이 복싱이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는 한 50호쯤 되는 시골 마을인데 당시에는 집집마다 TV가 있지 않았습니다. 흑백 TV고 동네에 아마 몇 집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 드라마를 보느라고 마루에다가 TV를 놓으면은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앉아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경기가 있을 때는 세계적인 경기가 있을 때는 또 뭐 추울 때는 그 안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7월 4일날 열렸죠. 74년 그 남아공 게임은 그러니까 그때는 여름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마당에서 마을에 올려놓고 보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한 방이 나오는 배경이 언제나 열악한 환경에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수환과 맹모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74년 남아공에서 경기를 할 때 테일러는 이 세계 1위인 홍수환을 지적해가지고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남아공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비행기를 무려 6번이나 갈아탔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때죠. 74년이니까 뭐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까마득 하잖아요. 손을 꼽아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년 한 뭐 50년 안팎된 세월 아닙니까? 6번 갈아타서 무려 30여 시간이나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여건도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고 그리고 6번이나 갈아타면서 얼마나 많은 대기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지치죠.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숙소에 내렸는데 오늘 같으면 내일 모레 경기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에는 당시에 이제 그 참치잡이 외항 그 선을 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저쪽 북에도 가 있었고 남극 쪽에도 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선수 그 관리하느라고 그때 이제 김준호 선생이 따라왔는데 그 코치가 너 절대 오늘 저녁에 푹 쉬어야 되고 여기는 적지니까 혹시 적진에서 미인계를 쓸지도 모른다. 주색 잡기로 내 심신의 혼을 뺄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조심하라 하고 이제 각자 떨어져서 숙소에서 자는데 숙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대한민국 남자였어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나는 외항선원인데 당신을 흠모했다. 그리고 당신과 여기서 그
챔피언 경기전이 열린다고 듣고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왔다 하는데 손에 양주가 들려있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이제 귀한 그 양주. 그러면서 딱 여기서 당신하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 심신을 풀어주고 싶다. 야, 이거 진짜 민계가 아니라 이 음주 감호전을 펴고 있는 적진에서 보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진정성이 있었고 안 된다. 내일 모레 경기인데 술을 마실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럴 수 있느냐. 딱 한 잔만 마음의 술이니까 받아라. 그래서 이제 들어오도록 해서 한 잔이 한 잔 됩니까? 둘이 그 양주를 한 병을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떨어져서 그 이튿날은 점심 때까지 자는데 김 코치는 그냥 아주 편히 자느라고 이렇게 그 피곤하게 옮겨오느라고 노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잠을 방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도록 했는데 일어나서 주먹을 쥐려니 주먹도 잘 쥐지 않아지는 하체 심신이 노곤한 상태 뭐 푹 잤으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났으니까 다음 날이 경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벌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느라고 노곤한 상태 또 술까지 마셔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숙면을 취해서 몸 상태가 회복된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술을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요 다른 이완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풀리면 몸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경기를 벌이게 됐죠. 그런데도 심신을 가다듬어서 챔피언 대결하는 적지에서 이기게 되죠. 그만큼 심신 상태를 자기가 잘 관리할 줄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77년 같은 상황에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 라운드에서 3번 다운되면 이른바 3 넉다운제라고 해가지고 한 라운드에서 3번 다운이 되면은 이렇게 게임에서 지는 걸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복서들끼리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즐겼는지 사람들이 참 잔인한 측면이 있잖아요. 인간의 그 전쟁의 그 속성에 대해서도 이 전쟁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났다. 전쟁은 그 통치자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니다. 그 자원을 이렇게 서로 빼앗으려는 그런 욕망 때문에 일어난다라든가 이 전쟁에서도 그 전쟁 발생 이론이 여러 가지듯이 인간이 이렇게 싸우는 것도 어떤 본능적 차원이 있지만 그 싸움을 즐기는 싸움하는 것을 보는 이 인간에게도 이 잔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어찌 보면 그 격투기라든가 이런 걸 즐기는 측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있듯이 누구 하나 정말 링에서 죽어야 실제로 이 복서들 중에는 링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럴 정도잖아요. 근데 그 3 넉다운제를 풀었다고요 그때는. 그래서 그 2회전에서 4번이나 쓰러졌는데도 3회전에서 역시 사전 5기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역시 파나마 가서 적지에 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때 그 카라스키아라는 사람은 뭐 악마의 주먹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무패 전적에다 이기는 그것도 거의 KO로. 그래서 이 무쇠 주먹이니 악마의 주먹이니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그와 싸워서 2회전에서 4번이나 쓰러졌으니 누가 승리를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3회전에서 그 한 방을 날리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 한 방 KO승은 아니지만 한 방이 몇 방이 모아지니까. 근데 그 한 방이라는 것이 만방의 연습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유명해진 것은 74년 남아공 경기보다도 77년 이 사전오기의 극적인 승리, 드라마틱한 승리, 이 경기 때문에 바닥에서 질 뻔한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욱더 유명하게 됐던 거죠. 맹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모도. 그 성도 모르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맹자의 어머니, 맹선생의 어머니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맹모가 된 겁니다. 근데 맹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자가 3살 때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열이 지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3번이나 이사를 했죠. 공동묘지에서 시장으로, 그 다음에 서당으로. 그런데 원래 공동묘지에서 살았다면 시장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서당 옆으로 옮겼으니까 2번밖에 안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동묘지 살기 전에 그 이전에 또 다른 데서도 살았었다.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공동묘지, 시장, 그리고 이 서당으로 오는 그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3군데 살았다. 이런 것을 삼천지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제 3번 옮겼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잖아요. 근데 이 삼천지교보다 훨씬 유명한 한방이 바로 뭐냐? 맹모 단기지교입니다. 단기지교입니다. 단, 끊었다 그 말이죠. 기는 배틀기자죠. 배틀에서 짜고 있는 배를 끊어서, 이게 맹모의 한방입니다. 그가 남편을 잃고 얼마나 잃을 때가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10대 결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맹자가 3살 때 남편을 잃었으니까 청청과부 중에 청청과부잖아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이 그냥 보통 요즘 사람들이 하자면 어디 알바 한다든가 뭐 이렇게 판매일 한다든가,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보통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이었다고요. 배짝이에요, 그때. 그래, 이를테면 견우, 직녀가, 견우, 속 끄는 사람, 쟁기질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자는 그게 직업의 보편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직녀, 직조하는 여자잖아요. 배짜는 여자잖아요. 그게 여자의 보편적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해야 하는 일이죠. 소를 잘 부려야 그 남자는. 그래서 견우입니다. 속 끄는 남자. 직녀, 배를 잘 짜야 돼. 길쌈을 잘해야 한다고, 여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모는 그냥 보통 여자죠. 그 중에서도 남편을 일찍 잃고 이 맹자를 하나 둔. 그런데 자, 삼천 했는데 서당 옆으로 가니까 맹자가 공부 열심히 했냐고요. 강남으로 가니까 공부 열심히 하던가요? 자식이? 땅이 공부하던가요? 선생이 다 이 외주 산업으로서 다 알아서 해주던가요? 아니죠. 맹자도 서당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뛰쳐나왔다고요. 중퇴했어요. 중퇴. 나 서당 못 다니겠다고, 나 공부 못하겠다고 하니까 맹자 어머니가 짜던 배를, 또 어디서는 짜놓은 배를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렇거나 저렇거나 배를 쫙 끊어버리죠. 그러면서 네가 공부하던 것이 이렇게 이 배를 끊는 것처럼 막, 맹자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걸 통해서 맹자하고 맹자 어머니가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서 자기를 가르치는데 그 배를 쭉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배가 양쪽으로 나눠지면서 이게 쓸모가 아주 적어져 버리잖아요. 네가 공부를 중단한 것은 이처럼 올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없다. 하다가 중단하면 의미가 없다. 이 한방이 얼마나 셌는가. 맹자는 맹모가 죽은 뒤에도 이때라면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머니가 그 때려준 한방, 나에게 먹인 이 훈계 한방, 그것 때문에 죽어서도 허튼 짓을 못했어요. 다른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문에 정진할 수 있었던 거죠. 죽어서도 계속해서 자기를 때리게 만드는 이 천방 만방의 효과를 단기지교라는 한방으로 아들을 넉다운을 시켰죠. 그러니까 홍수아는 적진에 가서 적수를 한 방에 때려잡았고, 맹모는
공부 못하겠다고 3번이나 이사해가지고 그렇게 없는 살림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했는데 공부 안 하려고 뛰쳐나온 아들을 짜놓은 배를 잘라서 한 방에 KO를 시켰죠. 이거는 어찌 보면 임기응변이 뛰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나는 너만 보고 사는데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배신감을 느낀다고 같이 또 울고 불고 하지 않고 냉정하게 학문의 원리를 그대로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입각해서 학문의 원리에 입각해서 맹자를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방이 맹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맹모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이게 전해 내려오는데 아마 자식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또 미화되고 과장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신사임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곡이 그렇게 구도장원이 안 됐어 봐요. 신사임당이 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얽혀 있기도 하지만 뒤에 후건적으로 우리가 성견지명을 갖기도 하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일 일어난 다음에 후견지명을 갖기도 합니다. 선견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후견 잘합니다. 이 먼저 보는 사람 사실은 드물어요. 근데 겪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어찌 보면 맹모든 신사임당이든 이 후견으로서 이제 미화 대통령 되고 나면 다 미화하잖아요. 옛날부터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신동을 만들었다고요. 한방을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평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환도 TV만 보고 사전 오기 자기 연습할 때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서 아까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 오기의 기적. 남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건 결코 기적이 아니었다. 다만 실패의 쓴맛을 여러 번 경험해본 홍수환이란 한 인간이 그간의 실패를 미천으로 하여 다시는 참혹한 실패의 늪에 빠지게 않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사지에서의 탈출에 성공한 것 뿐이었다. 남들은 TV에 나오는 그 상황만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4번이나 넘어지는데 이렇게 3회전에서는 저렇게 한 방 한 방 몇 방 날리니까 상대가 쓰러지지? 그렇게 하면서 기적이라고 그냥 주먹에서 신처럼 기적처럼 뭔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숱한 실패 속에서 만방의 노력 끝에 만방의 연습 끝에 그 한 방이 그 심신의 조화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기적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서운하다. 내가 복싱을 시작한 계기 그리고 복싱을 연습하면서 수많은 연습 경기라든가 거기에서 그 선배들이라든가 후배들에게 당한 치욕, 관중들에게 당한 치욕, 코치들에게 당한 치욕과 칭찬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얽혀서 실패를 극복한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그게 심신이 통합돼서 나온 것이지 기적같이 나온 게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전설이 아니다 하고 부정하고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홍수환이 연습하는 걸 안 봤잖아요. 왜 복싱을 시작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74년 남아공에 가서 경기했을 때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 나 참편 먹었어. 배고픈 시절 참편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든 시절. 그 어머니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장하다. 대한국민 만세다. 그래요. 자기 아들이 대한국민의 대표요. 참편도 먹어야 하는 시대를 산 이 홍수환의 이 배고픈 그
결핍, 부족함,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 시대. 그래서 그 시대는 오죽하면 지금 일회용 그 뭐랄까요 주사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골에도 제 고향 진안에도 그때 의원이 아마 한 군데 있었을 겁니다. 붕대도 여러 번 쓰고 주사바늘도 갈아서 쓰던 시대가 아닙니까? 70년대, 60년대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 그 세계에 비행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고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도 외항선은 그 어렵게 구해온 대한민국에서는 이를테면 그 박정희가 좋아한다는 그 술이든가요? 그런 양주든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 유혹을 못 이긴 거예요. 내일 모레 경기인데도. 그런데도 그걸 마시고 또다시 2, 3일 사이에 자기 그 심신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가지고 도전자로서 이긴 이 한방이 어디서 나왔냐? 만방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한방의 필살기는 만방의 연습. 이 성공은 실패, 숱한 실패의 극복.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때리는 거 하며, 맞는 거 하며, 일어서는 거 하며, 넘어지는 거 하며, 그 모든 게 한방이요. 그 모든 게 실력이라는 이야기죠. 맞는 것도 실력이라는 거죠. 맷집도 실력이라는 이야기죠.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도 실력이죠. 넘어지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넘어져야 하는 것이 넉다운 돼버리면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역시 홍수환은 그런 사람이죠. 그럼 당신의 한방은 뭡니까? 홍수환이나 맹모나 모두 이 심신일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20대 초반에 아마 20대 안팎이었을 텐데 그 젊은 어머니가 맹자에게 20대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그 애를 키웠는데 뭐 얼마나 더 나이 먹었겠어요. 맹자가 10대 초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30대 이제 좀 되지 않았겠어요? 3살 때부터. 그러면 20대 이렇게 과부가 돼가지고 한 10년 이 배짜기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뒷바라지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이 심신의 뭐랄까요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때 돌을 닦은 거예요. 배 시실날실 한 올 한 올 배를 짜면서 심신의 일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평소에 연습해가지고 심신일체를 이룬 거예요. 홍수환도 운동선수지만 몸보다 마음을 중시하더라고요.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그 자기 최면, 자기 주문을 남아공에 가서도 파나마에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방어전 하든 도전전 하든 그렇게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뭐예요? 연습에서 실제적인 그런 한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홍수환처럼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있고 동네 챔피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안방 챔피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상대는 다른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한방은 있는 거죠. 그런데 맹모는 자녀 교육하는데 이 훈계 한방을 가지고 있었고 홍수환은 링 위에 올라가서 복서로서 복싱 선수로서 주먹 한 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가 그 펜타급 또는 패더급, 주니어 패더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체구가 크고 뭐 주먹이 크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해요. 신체도 사실은 왜소하고 주먹도 여리다고 해요. 근데 그 여린 주먹에서 왜소한 체구에서 정신력을 실어서 이렇게 한 방을 날리니까 만방의 연습 끝에 한 방을 날리니까 그리고 맹모 역시 20대 아마 10대 과부가 돼가지고 한 10년 20년 이렇게 연륜이 쌓이면서 심신이 일치가 되니까 분노도 사역일 줄 알고 불안, 초조함, 배신감, 절망감 다른 여자와 다른 뭐 비교해서 오는 그런 열등감, 패배감 이 감정적인 부정성 부정적 감정 아니면 자기 그 뭐랄까요 자신감을 갉아먹는 그런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배 짜는 걸 100마디 말이 아니라 한마디 발로써
몸으로써 보여준 거잖아요. 그 보통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 손해를 무릅쓰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그 이전에도 살았고 그 이후에도 살았기 때문에 맹모의 한 방이 통했던 거죠. 애기 공부하라, 책 읽어라. 그러면서 나는 단교 뭘 하겠다, 단기, 나는 단 스마트폰, 단 체중, 나 몸무게를 탁 끊겠다, 스마트폰 딱 끊겠다 하면 스마트폰 탁 어찌 보면 없애 버리고, 그런 지독함을 보여줘야죠. 이전에도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줬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인생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한 방이 통하지.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합니까? 말로 될 것 같으면 누가 맹모가 못 되고 누가 홍수환이 못 됩니까? 한 방은 만방의 연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도 열악한 환경에서 평소에 꾸준히 연습해야, 그리고 심신이 합일되어야, 그런 차원에서. 그럼 둘이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이냐? 맹모와 홍수환이. 링에서 싸우면 홍수환이 이기고, 자녀교육에서 싸우면 맹모가 이기겠죠. 물론 이제 홍수환의 자녀교육, 홍수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대단합니다. 홍수환도 사실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야에서 한 방을 연마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거기에서 한 방을 기르려고, 제 역량을 어제보다 더 낫게 하려고, 그래서 10,000번을 쓰고 10,000번을 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맹모처럼, 홍수환처럼 그렇게 우뚝 되지는 못한다고. 세계 챔피언이 맹모처럼 자녀교육에서 세계 챔피언이 된다든가, 이건 이제 물론 뭐 중국의 설화와 중국의 과장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하여간 우리에게, 그리고 홍수환처럼 세계 챔피언이 못 된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긍정할 수준이 되려면 그런 한 방을 자기 분야로 길러야 되죠. 나는 유튜버다, 나는 글쓰기다, 나는 말하기다, 나는 재테크를 통해서 불우한 아이들에게 돕는 일이다, 나는 어떤 학문이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걸 하는 것이고 어떤 걸 안 하는 것이다. 한 해 또는 일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홍수환처럼, 맹모처럼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습니다. 그 한 방을 어떤 분야에서 기를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기왕이면 강점을 길러서 자기 강점으로 되도록이면 바람직한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기 바랍니다.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